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2월 27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말에는 제가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은밀한 이야기들, 정말 정치 고수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국회의원이고 또 보좌관, 또 어떤 정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 또 평론가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모아서 소개를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 주장을 좀 담아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인데 또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직을 던질 적기에 왔다. 지금 이번 주 새로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해야 된다. 7월 임기 만료 때까지 기다리면은 오히려 윤석열에게 덕이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명분과 실리를 다 찾을 수 있다. 지금 검찰총장직을 던지면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의 순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월 달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에 출연해서 다음 대선에 윤석열 총장이 뛰어들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니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그건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뭐 뛰어들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이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윤석열은 지금 보일 거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을 잘 파악하면 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악을 못하면 뭐 그냥 그걸로 말아버린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인생의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본인 스스로가 결심할 거니까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한다. 그리고 안철수는 2011년에 별의 순간이 왔지만 놓쳤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죠. 자, 이 말에, 김종인 말에는 좀 몇 가지 모순도 있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일단은 안철수 같은 경우에 2011년에 별의 순간을 놓쳤다고 했는데 그때 김종인이 멘토였죠. 그때 서울시장 그 자리를 박원순에게 양보할 때 그때 멘토였는데 본인이 시킨 대로 안 했다. 그래서 아마 별의 순간에 놓쳤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별의 순간이 일생에 단 한 번 온다고 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특히 대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권 사수 별의 순간이 4번째 찾아왔을 때 낚아챘습니다. 김영삼도 2번째 왔을 때 낚아챘고 문재인도 2번째 왔을 때 낚아챘습니다. 그러니 좀 말이 딱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김종인의 말을 빌리면은 저도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이번 주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의 순간을 놓치면 윤석열은 정치인, YS나 DJ 또 문재인 같은 이런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별의 순간을 놓치면은 다시는 별의 순간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별의 순간이 왔다. 그것을 윤석열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별의 순간을 지금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이 검찰 해체를 추진을 하고 있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발족을 시켜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가져가 버리고 검찰은 이 공소 유지만 하는, 그래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남겨둔다. 검찰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수사 검사, 뭐 기소 검사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아예 검찰을 해체해 버리고 수사청, 공수청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수청에 있는 검사들은 검사가 아닙니다. 공소관이 되죠. 공소관. 그러면은 일단 이 검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인이 몸담고 있던 조직, 검찰이라는 조직이 공중분해되고 없어져 버린다. 이것도 부글부글 끓는 일이지만 개인을 놓고 보면은 본인이 검사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검사라는 그것은 상징성 갖고 있는 검사라는 이 말 자체가 갖는 게 대단하죠. 출세한 거죠. 개천에서 막 욕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어쨌든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여성들이 뭐 사자 돌림, 검사, 의사 뭐 이렇게 그 결혼을 하려면 뭐 13개를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검사가 되는 것이 이 상당한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검사라는 책이 없어져 버립니다. 명함이 없어져 버리죠. 그 대신 공소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에 지금 중앙지검을 비롯해서 각 지검에서는 부별로 회의를 열어서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건지 막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일에도 막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이 그러니까 3일 수요일까지 그 의견들을 모아서 대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일단 법무부로 올립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국회 법사위로 보내죠. 법사위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선검찰청 그 의견을 모아달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민주당 강경파들이 밀어붙이는데 그래도 흉내는 내야죠.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흉내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그 검사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더라도 바로 그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심지어 뭐 민주당 강경파 이쪽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뭐 시간 속도 조절 이런 이야기를 했어도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맞받아치면서 뭐 심지어 뭐 추미애, 김경수, 정청래 이런 사람도 막 맞받아쳤죠, 문재인을. 그러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인데, 뭐 검사들의 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주저주저 하지 않겠죠. 그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노릴 수는 뻔합니다. 그 수순이 저는 다 보입니다. 뭐냐? 3월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하죠. 이번 주, 들어오는 주에 당장 발의를 해서 6월에 처리하겠다고 했죠. 6월에 처리하면은 검찰청이 당장 해체되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도 상당히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은 지금 특위가 마련한 법안, 그 뭐 항우나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 막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1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년 동안 단수 조항에서 1년 동안 유예합니다. 1년 후에 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을 하죠. 그리고 공수청이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은 검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아니죠. 제가 그전에는 이 법안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마지막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에. 아닙니다. 1년 유예를 하면은 7월 달에 만약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은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성윤이 뭐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아마 이성윤은 안 칠 겁니다. 문재인의 핵심 접근, 대학 후배. 그렇게 되면은 이성윤이 7월부터 검찰총장이 돼서 내년 5월, 문재인이 퇴임하는 내년 5월까지 한 10개월 동안 권력 수사를 중간에서 딱 틀어막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이번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퇴임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시 이 검찰이 해체돼 버리니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죠. 그리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문제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해도 그때는 막 이 수사 기관을 쫙 분산시켜 놔버렸습니다. 뭐 수사청, 공수처, 또 경찰 안에서 무슨 뭐 국가수사본부인가요? 국수본 막 해체를 시켜놨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노림수가 있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놓고 있는 것이죠. 대못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검찰총장 윤석열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사실 1년 반 동안 그 임기 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어쨌든 그 견제 탄압은 있었죠. 뭐 추미애로부터 뭐 수사권 박탈당하고 뭐 인사권으로 막 불불이 흩어지고 감찰당하고 이렇게 박해는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권력 수사한다고 그렇게 크게 벌렸는데 정권에 타격을 줄 만한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을 줄 만한 실적은 없죠. 자, 그 사이에, 그런 실적도 없는 사이에 윤석열 재임 기간에 검찰은 거의 뭐 지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쪼그라들었죠. 당장 공수처가 생겼죠.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6개 분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수사청이 챙기면 넘겨줘야 되는, 그리고 또 수사 간행, 소위 말해서 검사들 입장에서 수사 효율성을 위해서 막 했던 어떤 밤샘 조사라든가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라든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그 중대 혐의 피의자들을 세우는 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간행도 다 바뀌었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냥 지금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게 되면은, 그냥 임기 7월까지 임기 채우고 물러나게 되면은 온갖 비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수사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하고, 그 전에 뭐 보수 정권에 대해서는 뭐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막 시키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특히 뭐 적폐몰이 이 수사를 막 벌였고, 뭐 그래서 뭐 이재용도 구속시키고 뭐 이명박도 구속시키고 이래놓고 문재인 정권의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은 완전히 다 망가져버렸다. 그 총책임을 윤석열이 져야 되는 것이죠. 권력 수사도 못하고 검찰 조직도 지키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 이 상태로 그냥 속수무책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 검찰 조직을 해체시킨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권주자 윤석열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물거품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일선 검사들의 의사가 모아지면 어떤 식으로든 검찰총장 윤석열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그 강도가 어떤 것이냐, 형식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윤석열의 별의 순간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달리는 것이죠. 뭐 일단은 뭐 검찰을 해체하고 형사사법체계 무력화를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뭐 수사청 설치는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다, 뭐 이런 메시지도 나올 거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은 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이 피해본다. 이것은 윤석열 과거 입장이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또 뭐 이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도 나와야 됩니다. 적폐몰이 때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의 수사권을 막 활용해놓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고 하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 정도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 그리고 또 하나 형식도 그냥 이것을 어떤 뭐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이래서는 떨어지죠. 기자회견. 아니, 검찰총장 입장에서 기자회견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이 해체되는 마당에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국민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검찰 해체에 반대하면서 벼랑 끝 결기를 보이기 위해서 직을 걸어야 한다, 직을 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죠. 검찰총장직을 사퇴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사퇴한다는 게 아니고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직을 걸고 반대한다. 그러니 또 그 연결선상에서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을 사퇴하면 누구 좋으라고? 그동안 윤석열을 쫓아내지 못해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스스로 나가주면 땡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다시 그 이른바 농계작전, 본인이 사퇴했으니 윤석열도 사퇴하라, 농계작전을 재개했다고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사퇴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퇴를 해야지, 지금 별의 순간이 왔는데 사퇴를 해야지 별의 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검찰총장 사퇴 적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퇴하면은 별의 시간을 윤석열의 시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반사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죠. 반사체. 대권주자 윤석열이 반사체다.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 추미애와 막 싸우고 특히 추미애와 충돌할 때 윤석열의 대권주자 지지율은 팍팍 올라가서 뭐 30%까지 막 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나가버리고 때리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문재인이 그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하니 그때부터 쭉쭉쭉 떨어져서 지금 한자리였습니다. 거의 지지율 한자리였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 반사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 발광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별의 순간, 이것을 잘 살리면은, 자, 3월에 검찰이 막 폭발을 하겠죠. 폭발을 하고 실제로 법안이 발의되면 그때부터 단체 금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이 그것의 중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행태, 이런 행태들을 고발을 하는,
뭐 말로 고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공식 성명 같은 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때 자기 대권 조작 반열에 다시 우뚝 올라서면서 발광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반사체에서 발광체로 전환하는 시점이 검찰총장으로서 이 여기에 대한 저항하는 것인데 그 가장 핵심이 검찰총장직을 지금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성명,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검찰총장직을 내던져버리는 것이죠. 무책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월에 퇴임하나 7월에 퇴임하나 뭐 마찬가지죠. 뭐 검찰총장이 퇴임한다고 해서 권력수사 뭐 지금 뭐 월성원전이나 이런 거 권력수사는 권력수사대로 하면 됩니다. 검찰총장이 있다고 더 지금 권력수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는 것도 지금 아니죠. 이 상황이라면은 스스로 물러서는 것, 스스로 지금 사퇴를 해버리는 것이 이 스스로 발광체가 되고 또 본인에게 명분도 실리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명분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겁니다. 검찰을 해체하려는 데 대해서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막지 못했으니 나는 옷 벗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너무 명분이 되죠. 자, 실리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실리도 몇 가지 실리를 얻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선 이걸 먼저 말씀드리죠. 이번에 별의 순간을 놓치면은 내년 3월 대선에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출마 못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고위공직자가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는 시점이 선거일 90일 전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최강욱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판사와 검사는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윤석열이 임기 마치고 사퇴하면은 내년 5월에 대선에 못 나가죠. 근데 그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가덕도 특별법 이런 거 처리하는 거 보면 뭐 지금 정권은 뭐 법안 본인들에게 유리하면 무조건 다 처리합니다. 다소 어색의 행포죠. 거기다 더구나 지금 법무부가 판을 깔아줬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의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그 법에 대해서 1년 전 사태, 판검사 1년 전 사태, 최강욱이 발의한 그 법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국이 검토 의견을 냈는데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그런데 다만 개별 법률에 별도 그런 제한 규정을 두기보다는 공직선거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헌법재판관, 공수처 검사 이런 사람들도 다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훈수까지 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훈수를 둔 거죠. 박범계 법무부 훈수 둔 거죠. 이렇게 이 법안이 처리가 되면은 윤석열은 아예 법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사퇴하면 괜찮죠. 지금 사퇴하면 3월이면은 내년 선거가 5월이니 1년 전에 뭐 그만뒀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지금 사퇴하면 실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입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입법이 아니더라도 7월에 퇴임 후에 정치를 하려면은 일정이 빠듯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되면은 윤석열이 8개월 전에 사퇴를 하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도 제가 그 전 사례를 2012년 대선 또 2007년 대선 그때 야당 지금 야당 국민의힘 계열의 사례를 보니 4개월 전 대선 4개월 전에 후보가 정해지고 또 그로부터 4개월 전에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8개월 전이죠. 그래서 8개월 전에 8개월 전인 7월에 윤석열이 사퇴해도 완전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랬지만은 어쨌든 정치 초년생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게 막 속도전을 내려면. 그런데 지금 퇴임을 하면은 한 4개월 정도 정치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별의 순간을 놓치면 어려워지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4월 7일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거기서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윤석열은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선거가 끝나면. 왜 그러냐면은 자,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기면 윤석열에 대한 수요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국민의힘 범보수가 막 기세가 오르겠죠. 기세가 오르면은 기존의 잠룡들이 일단 다시 막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가려져 있던 뭐 원희룡이든 뭐 유승민이든 홍준표든 기세가 오를 수가 있죠. 최근에도 지금 그런 조짐이 좀 나타납니다.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다른 잠룡들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 4군데가 합동으로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7% 나왔습니다. 전체 지지율은.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윤석열 24대 홍준표 13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격차가 줄어든 거죠. 그전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거의 아마 50%까지만 나오고 했었죠. 근데 그게 한 절반 반타작 됐고, 그때 뭐 10%도 못 얻었던 뭐 홍준표가 13%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니, 만약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오히려 더 윤석열이 설 당은 없어지겠죠. 그때 검찰총장으로 이제 윤석열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이기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은 외부에서 또 새로운 대권주자들을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수가 새로운 활기를 띠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대선에 도전해보려는 제3의 인물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윤석열은 또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윤석열의 체급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이 지는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 윤석열에게 기회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4월 이번 선거마저 지면은 5연패인데, 큰 선거 5연패인데 국민의힘이 5연패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제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 수순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체 모여를 해야 되겠죠. 해체 모여서 범야권 반문재인 세력이 하나로 뭉치던 해체 모여하는 그런 대규모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때 검찰청사 안에 앉아있다?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점에 나 정차할 거야 하고 4월 중순쯤에 사퇴한다? 그것도 명분이 전혀 없죠. 안 되죠. 그러니 차라리 3월 달에 이번에 별의 순간에 왔을 때 사퇴를 하고 있으면 4월 중순째, 초중순쯤 대규모 정계 개편이 일어날 때 윤석열의 가치는 확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은 바로 지금 다가왔고, 정말 정치를 하고 대선에 도전을 하려면 오히려 검찰 해체를 지금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이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는 상당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사퇴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다 찾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